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393년 홍무 26년 사헌부에서 공납할 말값의 단자를 몰래 도용한 조반 등을 논죄하다. 사헌부에서 조반 조임 구성로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조반 등이 그 전에 요동에 가서 말값을 받아서 단자를 사사로이 몰래 교환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기를 청하니 임금이 밝게 살펴서 실정을 알아내게 하였다. 이날에 와서 또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200여 피를 어찌 능히 다 교환했겠는가? 만약 다 직납했다면 반드시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도망의 좌치를 감춘 안물은 의심스러우니 마땅히 방문을 내걸어 유시하되 3일 안에 스스로 온 사람은 말감에 조차 관영의 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로서 논단하고 그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직납을 행하게 하라.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4일 을죽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4일 을죽 두 번째 기사 권위를 금교 문화 시중으로 삼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4일 을죽 세 번째 기사 비로소 동북면의 여러 능직 권무를 각각 인식 두었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달이 방성을 침범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창궁으로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좌복녀 김주에게 의복과 술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좌시중 조준이 조간의 질병에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사권 태조 2년 11월 2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선군 전조의 징수 호구 등에 대한 도당의 국패 사의 도평의사사에서 폐해를 구제하는 사이로서 조목별로 진술하여 말씀을 올렸다. 1. 근래에 외적은 침구가 조금 쉬게 된 것은 실로 병선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성군이 혹은 도망 중에 있거나 자신이 사고가 난 사람은 만호, 천호가 수령에게 공물을 보내어 즉시 그 수요를 충당하게 하고 도관찰사가 도절제사는 정한 때가 없이 수시로 점거하여 수령이 만약 선군 세우는 것을 빠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명의 열대를 지평하고 매 한 명당 1등을 가하여 죄를 장 90대까지 이르게 하되 환임시키고 10명 이상이 되면 장 100대를 집행하고 관직을 파면하게 할 것이며 2. 각도의 시위 군관이 상번차 왕래할 즈음에 주군에 함부로 들어가서 인민을 소란하게 하고 볕곡을 밟아 손상시키니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그들로 하여금 들판에 모여서 자하게 하고는 주군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자신과 패두를 유례에 의거하여 논제하게 할 것이며 3. 궁사 창고의 노숙이 전조를 징수하는 일로 인하여 여러 주에 나누어 가서 사람과 말을 많이 거느리고 온갖 방법으로 불법 징수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노 일명과 말이 필요해서 정수로 삼고 전조 외에 불법 징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단할 것이며 4. 백성으로서 항산이 없는 사람은 저곳과 이곳에서 서로 옮기게 되고 호구가 날로 감손하게 되니 호구가 호적에 등록된 후로부터는 만약 유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은 장 100대를 집행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가장과 같게 하고
이정이 마을 안에서 옮겨가고 옮겨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즉시 관청에 알리지 않는 사람은 장 70대를 집행하고, 수령이 받아들여 본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과 옮겨갔는데도 추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각기 장 60대를 집행하되 환임시킬 것이며, 5. 금년에 여러 도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연사가 흉년이 오니 만약 일찍이 도모하지 않는다면 기근이 거듭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또 무지한 백성들이 훗날의 걱정을 돌보지 않고서 신에게 제사하고 향도계 등의 일로서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며 주군의 수령들로 하여금 빈객을 전송하고 영접하는 일로 인하여 소비하는 것이 또한 많게 되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공상과 제초와 상국사신을 연향하는 일 외에는 술을 금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향도계는 불교 신앙단체의 계 하나이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서방색을 봉서국으로 개칭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9일 경오 첫 번째 기사. 김주를 계룡산의 세도읍에 보내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왕류 유만수 등이 임금과 내정에서 격구를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2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서강에서 조수가 넘쳐서 민호를 침몰시켰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4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소격전 예터에 거둥하여 종묘의 틀을 살펴보고 도격간을 정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헌사에 명하였다. 지금 매우 춥고 또한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니 금주의 영을 해제하게 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6일 경축 첫 번째 기사. 동북면에서 수기하는 군사에게 면포를 하사하시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하정사 경의 등이 요동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중국에 사신 내삭 김인보 등 사인이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의위를 갖추어 교외에 가서 맞이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달이 묘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김인보 등의 부모에게 쌀, 콩 100석을 하사하시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하윤의 상언대로 계룡산에 신도 건설을 중지하고 천도할 곳을 다시 물색케 하다. 대장군 심효생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역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경기 좌우도 관찰사 하윤이 상언하였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관계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근방에서 오고 물은 손방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이른바 무리장생을 파하여
폐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그를 바치게 하고 판문화부사, 권중하, 판삼사사, 정도전, 판중추원사, 남제 등으로 하여금 하윤과 더불어 참고하고 또 고려 왕조의 여러 산릉의 길흉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에 봉상시의 제산릉 형지 안의 산수를 가오고 간 것으로서 상고해보니 길흉이 모두 맞았으므로 이에 효생에게 명하여 새 도읍의 역사를 그만두게 하니 중앙과 지방이 크게 기뻐하였다. 호시의 글이 이로부터 비로소 반영하게 되었다. 임금이 명하여 고려 왕조의 서운관이 저장된 비록 문서를 모두 하윤에게 주어서 고열하게 하고는 천도할 땅을 다시 보아서 아뢰게 하였다. 호시는 호순신을 말한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진안군 이방우의 졸기. 이방우는 임금의 아들인데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서 이를 삼더니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경효란 시호를 내렸다. 아들은 이복근이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백관들이 진안군을 장래에 조문하여 조위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진안군의 장래 행렬을 백관들이 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내사들이 고향에 가서 근친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6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올량합 등 10여인에게 면포로 지은 옷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천사로 돌아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급전사에서 향리의 자손 등에게 경기의 전지를 주지 말도록 청하다. 호조의 급전사에서 장계하였다. 원컨대 경기의 남은 전지를 전과를 받는 데에 부족한 사람과 초사하여 전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고 그 중에 향리 자손이 향리를 면한 명문이 없는 사람과 공사, 천구, 공상, 무격, 창우, 기생, 승리의 자손으로서 관작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전지를 주지 마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향리를 면한 관리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비록 향리를 면한 명문이 없더라도 전지를 줄 것이며 초사한 사람도 일찍이 공로가 있는 사람과 종사한 이후에 나라를 위하여 자기 집을 잊은 사람은 종례를 불문하고 모두 전지를 주게 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전중경 김승주를 이성만으로 삼고 사헌감찰 조치를 서북면 험찰 별감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성공감의 관리를 순군욱에 가두다. 성공감에서 진안군의 곽을 만들었는데 좁고 작아서 관을 능히 용납하지 못하게 한 때문이다. 23일에 이를 석방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신으로 가서 진현을 잘못하여 구타당한 정당문학 이염을 탄핵하다. 간관과 헌사에서 정당문학 이염을 탄핵하였다. 신들이 극이 생각하옵건대 공자가 말하기를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황제의 조정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모두 지극한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이염은 명령을 받들고 입조하여 진현하고 응대할 때 어긋나고 실수한 일이 있어서 구토와 매질을 당하여 중국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중국에서는 조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죄는 마땅히 중하게 논단해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총질에 머물러 있으니 온 나라 시민들이 매우 상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그 직첩을 회수하고 그 까닭을 군문하여 사지를 권려하소서 하니 임금이 다만 파직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28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차명 교형 이하의 죄수들을 사면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경천사에서 와서 유정동 권손의 사제에서 머물렀다. 태조실록